안녕하세요. 오늘 K-라이프 모델 아카데미 메이크업 강의를 맡은 무채열 뷰티 백서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모델분들이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50대가 딱 넘어가 보니까 이 무대 활동하시는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가 또 제안을 받았을 때 되게 감사했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조금 포인트 위주로 해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진행할 그런 메이크업 위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넘길까요? 여기 이제 무대에서 빛나는 메이크업을 위한 팁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시니어 모델분들 메이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무조건 진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속눈썹도 막 쌍꺼풀 위에다가 붙이시고 좀 기본이 안 돼요. 옛날 화장을 굉장히 많이 원색 색깔을 쓴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제가 무대 메이크업을 좀 포인트를 하는 거는 이제 메이크업 전에 기초 화장을 간단하게 보려면 우리가 저녁 10시부터 왜 늦잠을 자는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잠을 10시부터 자라는 이유가 있겠지요. 세포 생성이 문제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 난 피부가 좀 당겨, 건조해 이러시면 꼭 아침에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선 왜 나는 샵에서 받을 때는 안 뜨는데 왜 혼자 이렇게 한번 화장 돌아다니고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전에 나는 좀 건조하니까 이제 크림 정도를 바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있잖아요. 저녁에는 나이트크림, 내가 정말 건조해서 발라야 돼 라고 하실 때에는 오전에는 데이크림 위주로 수분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만 발라주셔야 되고, 아침에는 어떤 세포 생성이 다 끝나서 뱉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서 많이 흡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화장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화장이 뜬다거나 아니면 유분이 너무 많아서 온동네 먼지를 다 붙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는 기초 화장 간단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피부 베이스는 꼼꼼하게. 샵에서 받으면 유지력이 되게 좋아. 그 미감이 떠. 그쵸? 테크닉 차이에서 오늘 피부 표현할 때 제가 테크닉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맞는 속눈썹을 지금 조금 내 눈은 고려하지 않고 무대에 살짝 그런 13mm, 15mm 막 이렇게 막 무대 화장 그 속눈썹 붙이시는 모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눈이 깜깜해 보인다든지 눈동자가 아예 안 보인다든지 사진에는 눈동자가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오늘 편해서 한 번씩 붙여보거나 정말 가까이 붙이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에 메이크업을 하셨던 그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원색 위주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요즘에는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웜톤이야, 나는 쿨톤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거 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내 화장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니어 모델분들 메이크업 클래스를 하시면 제가 항상 가르쳐드리는 게 간단하지만 나한테 맞는 포인트만 간단하다. 왜냐면 화장은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짤막하지만 그래도 팁들이나 아니면 이제 하시면서 질문할 사항이 다 나왔고 공통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신 문제점. 그래서 그런 거 질문해 주시면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무대 플레이도 순서라고 했는데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순서는 대부분 제가 메이크업에서 하는 순서를 많이 했던 분 계시죠? 포샵을 너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초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메이크업에 꼭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요? 안 발라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메이크업의 시작은 꼭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비비크림도 있고 뭐 CC크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크림 역할을 하는 것들 뭐 다 섞여있는 거 다 포함이고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운데이션이 내 얼굴에 좀 착붙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피부에 또 색소 침착이 되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는 꼭 기본적으로 바르라고 하고요. 무대 풀 메이크업이라고 했죠? 베이스가 2번이나 들어가? 1차 베이스는 뭐냐면 색조를 하기 위한 정말 가볍게 까는 메이크업.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피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랑 아이섀도우랑 속눈썹 붙일 때 여기를 막 탁탁 건드리니까 피부가 좀 더러워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화장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나 아이섀도우 속눈썹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베이스는 뭐냐면 붙일 거 다 붙이고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이제 깨끗하게 손질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2차 베이스는 좀 꼼꼼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장시간 리허설을 해야 되고 아침에 오전에 리허설 해도 오후에 뭐 7시에 무대에 서시는 경우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피부 유지력 때문에 2차 베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컨실러나 어떤 요즘에 많이 쓰시는 거 팩트나 아니면 뭐 우리 흔히 얘기했던 예전에 뭐 컨실러 조금 이렇게 크림 파운데이션 같은 거 나는 잡티가 많아서 그렇게 조금 두께감 있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야 라고 하시면 그거는 2차 베이스에서 한다는 거.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이라이터나 볼터치 쉐이딩까지 컨투어 메이크업이 들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는 뭘로 하냐면 앞에 뭐 반짝이를 붙인다든지 글리터를 붙인다든지 그 춤의 컨셉에 맞게 파츠를 붙인다든지 그거는 마지막에 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자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눈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뭐 여러 얼굴형이 있는데 사실은 메이크업은 자기 얼굴형은 거울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얼굴 아웃라인에 안에 계란을 그려보세요. 계란을 그려봐서 남는 부위, 튀어나온 부위는 어둡게 깎아주시고 그쵸?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환하게 흰색을 칠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랑 그런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그렇게 해서 내가 계란형을 해서 얼굴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둥그런 거는 각을 좀 주는 눈썹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긴 형은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긴 형 중에서 눈썹과 눈두덩이, 내가 눈 떴을 때 눈톱 있잖아요. 눈톱. 여기가 좁다라고 하면 살짝 상승형 인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반영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 눈썹들이 조금 기존적으로 나와 있는. 근데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본 베이스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그 눈썹 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눈썹. 막 눈썹털이 되게 진한데 거기에 하얗게 막 왜 스님들 머리 까맣게 나는 거 보일 거 회색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밀어놓고 눈썹을 막 아치형으로 그린다든지 한다는 거는 저희 요즘 메이크업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저희 20대 때는 정말 갈매기 눈썹이 유행이어가지고 싹 다 밀고 갈매기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시니어 모델분들 중에서 그런 눈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그렇죠. 그래서 눈썹 위치만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콧볼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콧볼이 눈썹 앞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가 조금 넓어. 그럼 조금 좁히시면 되는 거고 너무 좀 나있어. 그럼 여기를 조금 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관상학적으로 돈이 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좁으면 또 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러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눈썹, 콧망울 앞에가 가장 기본적인 눈썹 앞머리예요. 자, 그 다음에 콧망울에서 눈썹 꼬리, 이렇게 꼬리 가면 여기가 눈썹 끝. 자, 거기에서 처음과 끝을 재봤을 때 3등분 했을 때 3분의 2 지점이 뭐예요? 눈썹 사주치가 되는 거예요. 대략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이제 내 눈썹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앞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실컷까지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여기 되게 많이 복잡하게 1번, 뭐 2번 다 있는데 뭐 하이라이트, 기본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뭐 포인트 메이크업, 언더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저희 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저희 이 동양 사람 눈에는 사실은 어울리는 메이크업은 이게 다 들어가려면 굉장히 커요. 네. 이렇게 배우면 섀도우 못해요.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 배우시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딱 2개. 베이스랑 포인트. 내가 오늘 핑크 의상을 입을 거야. 그러면 내가 딱 떴을 때 쌍꺼풀에서 한 1~2mm 보이는 정도. 예전에 눈두덩이에 다치라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시니어분들은 여기 이제 눈 처짐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폭이 점점 좁아지시니까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눈 딱 떴을 때 쌍꺼풀에 한 1~2mm 정도 베이스가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주조색 하나. 내가 오늘 핑크 의상 입을 거야. 그럼 핑크, 뭐 오렌지 의상을 입을 거야. 오렌지, 블루 옷을 입을 거야. 블루 베이스 하나.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옆에 사진으로
제가 외국인 사진을 조금 갖고 왔는데 굉장히 다르죠. 근데 저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저렇게까지 사실은 화장하려면 한 수업을 6개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만 알면 내가 두 가지 색을 쓰더라도 어디에 하얗게 바르고 어디에 좀 쉐이딩 있게 바르고 조금 음영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냥 반쪽만 해드리겠습니다. 더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되죠. 자, 지금 기본 메이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베이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눈썹 수정부터 할게요. 자, 눈썹 수정을 할 때 우리 이렇게 많이 이런 거 보셨죠? 스크류 브러쉬. 자, 요게 용도가 뭐냐면 털어주는 것도 있지만 결을 정리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자, 앞머리는 위쪽으로 무조건 빗으시고요. 눈썹 자르라고 하면 계속 칼만 이렇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빗질만 하려고 보세요. 그러시다 보면 눈썹이 펴거나 아니면 눈썹 길이가 길으신 분은 누르면 어때요?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하시지 말고 초보자분들 위해서는 눈썹 결을 따라서 약간 정리를 다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쉐입이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한 얼굴형이잖아요. 약간 일자형 눈썹도 잘 어울리시고요. 근데 뭐가 되게 두꺼우세요. 이런 몸을 붙이고 손을 가벼워요. 사실 저희 샵에 오셨을 때 되게 뭉툭하게 있었는데 제가 약간 붙이를 했어요. 교수님도 눈을 뜨면 폭이 좁은 눈은 아닌데 여기랑 중앙부가 좀 길어 보이는 제가 약간 세미 알치고 조금 타드렸어요. 그래서 단연고 저한테 하셨는데 지금 진짜 엉덩이 아 빨리 해줬어요. 그래서 살짝 붉은 걸 줬어요. 그러면 일자 눈썹이라도 꼭 일자 이렇게 밑에가 일자야 어려워서 자른다는 건 지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이 더 행해 보일 수 있어요. 살짝 잡아서 아치로 조금 상승형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썹 정리를 해놓으시고 가위로 먼저 튀어나온 부위, 내가 디자인한 부위를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것도 어려우라고 하시면은 먼저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그려놓고 다듬어도 괜찮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자녀분 딱 여기 있을 때 지금 이제 틀이 있으니까 그냥 밀 수 있어요. 그래서 눈썹 결을 따라서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대로 들어서 칼도 결대로 가야 되겠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칼 들였을 때는 이렇게 자 안정칼이라도 반대로 가거나 그러면 다치세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서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반대로 당기시고 내가 선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눈썹을 밀어주시면 자 그리고 제가 위에 작별만 살짝 이런 건데 위에는 나 자신 없어요. 이럴 때는 건드리죠. 칼은 눈썹 건드시면 낫기도 오래 갔지만 잘못하면 수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은 건드리지 이따가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은 빨리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즘에는 핑크를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 스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조금 물을 적셔왔어요. 건조하고 아니면 내가 유지력이 좀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펀지에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팩트 있으시잖아요. 팩트 안에 이렇게 보시면 스펀지가 들어있는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 얘를 물을 묻히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장시가 한 7시에 리허설은 9시인데 7시에 돼서 그러면 픽서를 마지막에 보내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2차 베이스 할 때 여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만졌을 때 코로나 팁인데 여기 픽서를 여기에다가 먹여놓고 그리고 보여줬어요. 2차 베이스. 그러면 약간 창문타는 좀 모자기 경우처럼 이게 좀 맨들맨들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눈썹 정리해놓고 화장을 안 했다 그러면 메이크업 베이스나 토너 크림을 좀 바르시겠죠? 자, 토너 크림이나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실 때는 콩알만큼 짜서 손으로 넓게 퍼발라주시면 돼요. 손도 되게 내 화장이니까 저희는 이제 손님들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나 이런 거 쓰는 건데 내 화장할 때는 손가락이 가장 좋은 브러쉬예요. 왜냐면 열감이 있기 때문에 흡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브러쉬 많이 없는데 이래도 손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 얼굴. 근데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손을 쓸 수가 많이 없으니까. 자, 지금 1차 베이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베이스는 조금 더 얹을게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2차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컨실러를 조금 묻혀주고. 자, 눈가는 주름이 많아서 컨실러를 많이 대면 사실은 안 되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다 물을 묻혔잖아요.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어주는 거지만, 자, 내가 다크서클을 가릴 거야 그러면 다크서클에서 한 2-3cm 내려온 자리의 위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 아래에다가 해주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주름은 포기해도 기미는 가려요. 그러시는 분들은 주름은 잘 보이게 좀 두꺼워져요. 근데 기미가 더 나는 스트레스예요. 기미를 가려야 돼요. 그러면 화장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름은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만 되지 않게 수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을 하시면 좁은 면적도 잘 쓰실 수 있으니까 브러쉬를 이용을 해주셔서 수정을 할게요. 자, 눈썹에 제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교수님 화장을 안 했다 그러면 눈썹이 얇게는 파운데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색소가 되죠. 맨들맨들거리면 펜슬을 딱 대면 펜슬이 굉장히 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썼을 때 한 번씩 지나가듯이 해서 자, 다 쓴 다음에 브러쉬로. 자, 눈 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같은 결로 가고 반대로 한번 쓸어주시면. 자, 그래서 눈가가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지방층도 없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눈 주위의 화장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데는 그냥 평상시처럼 베이스를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베이스를 한 번 더 깔아드릴게요. 스펀지로 넓은 부위는 스펀지로 하셔도 돼요. 자, 1차 베이스 할 때는 약간 슬라이스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2차 베이스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두들겨주셔야죠. 교수님은 지금 눈화장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페페기법으로 그냥 두들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무를 심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크업샵에서는 뭘 저렇게 많이 두들겨? 근데 많이 두들겨도 무거운 느낌이 없으시죠? 화장을 다 되면. 그 이유는 뭐예요? 나무 심을 때 우리가 나무를 딱 심어놓고 흙을 그냥 덮는 거랑 계속 밟아서 물을 주면서 하는 거랑 나무의 단단한 게 좀 다르겠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두들겨 주시고요. 자, 눈썹 아까. 자,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면 요 콧볼이 조금 좁으셔가지고 앞머리가 이대로 가면 좀 좁아요. 그때도 쭉 앞으로 가셨죠. 이럴 때는 앞에 살짝 한두 가닥 밀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눈썹 처음에 그릴 때 펜슬을 먼저 대면 조금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섀도우로 눈썹 섀도우 있잖아요.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먼저 윤곽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밑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밑선. 나 눈썹 나 있는 그냥 그런 형태대로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먼저 밑선을 그려주세요. 자, 똑같이 왔다가 산에서 꼬리까지 가시면 돼요. 그대로 여기에 각이 지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진해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콧볼 끝까지 돼서 내가 길이를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 살짝 비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면 이제 펜슬을 해서 살짝 일자 눈썹을 완성시켜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펜슬 할 때도 보면 결대로 칠하고 있잖아요. 자, 눈썹 결대로 들어가야 나중에 진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그라데이션이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진하기랑 흐린 부분에 경계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미술할 때 많이 쓰거든요. 점점 흐리게 점점 진하게. 자, 눈썹 앞머리부터는 끝에까지 올 때는 조금 진해져야 되고 앞쪽으로 올 때는 좀 흐려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눈썹 꼬리에 조금 숱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요거 펜슬은 뭐냐면 에버니 펜슬이라고 해서 사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 미술 전공 같은 분들이에요. 요거는 4만원 같은 경우는 1,000원이니까 안 잊어먹으면 죽을 때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혜물화가 이제 요거 버전으로 해서 4만원짜리 펜슬을 딱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였는데 수혜물화가 지금 없어지면서 사실 다시 에버니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좋은 게 뭐냐면 짙게 그려지지 않아서 좋고요. 얘가 얘 위쪽에 섀도우가 되게 잘 입혀져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의사가 있으시면 상하문구나 문방구에서 에보니 펜슬 달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1,000원인지 1,500원인지 모르겠어요. 자, 섀도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포인트 딱 2가지, 베이스랑 포인트만 2가지만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약간 핑크 버전으로 약간 이렇게 핑크 버전으로 베이스가 들어갈 거고요. 자, 베이스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약간 프라이머 형태인데 섀도우의 어떤 눈썹 끼임이나 그런 걸 발색을 해주고요. 요 립베이스를 발라주시면 섀도우 발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행사나 쇼에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발라드릴게요. 그런 제품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발색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브러쉬에 묻히시면 앞뒤로 브러쉬에 묻히시면 빗자루질만 안 하시면 돼요. 특히 펄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는 빗자루질 하시면 다 올라와요. 그래서 눈에 넣고 이 밑에 반짝임이 떨어져 있는 건 다 그래서 섀도우 테크닉 같은 경우는 약간 물러서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펄이 있는 거는 물러서 조금 당기면서 발라주셔야지 펄이 깨지면서 차포시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이스는 한 번에 섀도우 색깔은 한 번에 바르시는 건 아니시고 여러 번 덧발라서 발색을 해준다는 거. 자, 그리고 베이스 바르신 것도 떠보실게요. 눈 아래까지 한번 발라주시면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자, 그래서 베이스 하나만 바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젤라이너 펜슬이에요. 젤라이너 펜슬은 번짐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제가 이거를 해드리냐면 시니어 모델분들은 주름이 눈주름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포인트를 젊은 애들처럼 진한 색깔을 써버리면 눈에 끼거나 눈이 되게 까매지세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색깔, 그래서 메이크업을 딱 가르쳐드리면 왜 눈화장 색깔이 한 가지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베이스랑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주시려면 이 젤라이너 펜슬로 그려주시면 이건 라인이 아니세요. 라인이 아니고 포인트 색을 주기 위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고요. 점막에 살살 들어가시면서 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미스모키라고 그러죠. 그 세미스모키 하나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마르기 전에 포인트 색을 주시면 돼요. 조금 진한 색 써볼게요. 자, 보이시라고. 자, 그래서 이 라인 색을 그냥 그대로 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시면 눈 밑에 떨어지는 거나 번지는 거, 만약에 내가 색깔을 2가지를 써서 그 2가지 색상이 잘 보이시죠? 언더 메이크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라인이 조금 아래까지 뭔가 부분이 돼야지 섀도우 색상이 이뻐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라인 했던 그 색으로 엉적까지 진행할게요. 살짝 해주세요. 천장. 그래서 안에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점막에서 끝에까지만 이렇게 일자로 가주시고 여기 색 살짝 여기 채워주셔야 눈매가 길어지죠. 이렇게 해서 나오시고 좋으신데 피곤하신데.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조금 더 넣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조금 시켜주시고 색깔은 그냥 2가지 색상만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뷰러를 한번 찍어주셔도 되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눈썹이 되게 길으셔가지고 요즘에는 속눈썹 같은 것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불편함 없으시죠. 근데 눈썹이 없다 그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속눈썹은 가장 얇은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붙이기 되게 쉬우시라고 얇은 거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눈화장, 눈썹 그리는 거랑 눈썹 정리랑 눈화장 지금 시작하셔도 되세요. 같이 하시면서 진행할 거예요. 남자분들 메이크업은 제가 눈썹 정리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눈썹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개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눌렀잖아요. 왜 눌렀냐면 이렇게 개를 조금 끊어주셔요. 그래서 부드러워서 눈썹을 붙이실 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썹을 붙여보는 시간을 갖고요. 거울로 이렇게 재봐가지고 내가 눈썹에 좀 폼이 좁아 그럼 앞에를 커팅을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앞에 뒤에 만져보시면 좀 따끔따끔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썹 길이에 맞으셔도 살짝 잘라내시는 게 좋으세요. 앞에를 조금 잘라내셔야 눈 떴을 때 이물감이 없고요. 눈썹 붙이는 위치는 눈을 떴을 때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너무 앞으로 붙이시면 눈 뜨면 이게 확 들어가서 아파요. 그래서 눈 한 1mm 정도 떨어뜨려서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0.1, 0.2 정도 떨어뜨려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썹을 딱 붙이실 때는 풀을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눈화장 지금 안 하실 거면 눈썹이라도 한번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풀이 있으면 우리 예전에 돼지본드 쓸 때 기억나시죠? 돼지본드 발라서 바로 붙이지 않잖아요. 하얗게 될 때 붙이잖아요. 이렇게 칠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붙이시면 눈에 이 풀이 들어가서 눈이 시꺼울 수도 있어요. 그러셔서 안 되셔서 얘를 딱 들고 계실 때 자, 지금은 내 눈썹 붙이는 게 아니라 저는 트위저를 갖고서 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잡으시면 얘를 조금 들고 계셔요. 그래서 얘가 조금 투명해질 때 붙이셔요. 그리고 얘가 투명해진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붙지 않아요.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얘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가 이제 붙이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살짝 붙여줄 때 여러분들이 혼자 붙이실 때는 앞쪽을 먼저 붙여놓고 뒤로 움직이시는 게 편하시고요. 아니시면 나는 눈이 조금 튀어나와서 그러시면 중앙을 붙여놓고 앞 뒤를 붙이셔도 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속눈썹이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자, 어느 위치든 그냥 하나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에 그 다음에 차례차례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눈을 떠보세요. 잘못 붙였다. 그러면 다시 떼어서 붙이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붙이실 때 이렇게 눈 떴다가 놨다 한번 해보고선 앞에가 찔린다 그럼 다시 띄어서 붙이셔도 되고 살짝 들어붙여도 되고 그리고 눈이 저도 쌍꺼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많이 잘라낸 케이스라 점막이 좀 보여요. 근데 점막이 좀 뒤집어져 있는 눈썹에 너무 가까이 붙이시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눈썹을 일단 붙이고 점막이 보이면 그 안에 라이너를 좀 칠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전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뒤에 조금 들어붙였어요. 눈이 좀 처져 있거나 눈이 조금 우울한 지금 눈이 있으면은 살짝 허리를 들어붙여주시면 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들어붙이시면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라인이 딱 붙이시면 통으로 붙이면 좋은 점은 아이라인을 따로 안 그려도 되지만 앞에 조금 띄어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조금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젤 라이너 앞에 떠있는 부분을 살짝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눈썹을 붙이시면 라이너를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을 포인트 메이크업을 한 번 더 넣어주시면 꼬리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뒤트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눈이 조금 더 확장되는 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내가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한 하이라이트 받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펄감 있는 색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죠. 이렇게 펄 있는 색을 가운데 눈동자 있는 색에다가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화려한 연대나서 자, 눈화장에 조금 진하게 따라서 눈썹은 조금 더 진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지금 그리는 거만 살짝 설명해드리니까 커졌어요. 완전히 짱짱.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이런 이제 반짝이
그리고 내가 섀도우나 이런 거 좀 자신 없어 그러시면 속눈썹만 잘 붙여도 사실. 자, 이제 여기에서 저희 하이라이터를 색조를 조금 집어볼게요. 자, T.V에는 조금 밝은 색의 컨실러를 넣어주면은 조금 코가 살아있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하이라이터를 넣으면 3분의 2까지밖에 안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도 여기 폭이 되게 좁으신데 코끝까지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필요 없으시고 잘라요. 그래서 살짝 커트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중 베이스 할 때 내가 좀 붉은주하다 그러면 컨실러로 이렇게 이중 베이스를 해주셔도 컨투어링 메이크업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안쪽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 라인을 하이라이터 쉐이딩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수님이 밑베이스를 깔고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컨실러로 작업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하실 때는 내가 썼던 파운데이션으로 다시 덮어서 상관없으세요. 잡티가 없으시면. 하이라이터 이중 베이스 할 때 조금 어두운 색 컨실러라든지 파운데이션 써주시면 피부톤이 조금 컨투어링 메이크업 잘했어요. 두꺼워지지 않게 여러 번 레이어링으로 올려주는 게 피부 표현이 잘 도자기 피부처럼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이런 제품들이 있죠. 이런 거 쉐이딩 하시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라이트. 자, 여기 하이라이트 하실 때 주의가 있죠. 저는 흰색을 잘 안 써요. 흰색은 정말 피부가 하얗시고 그다음에 좁은 부위에 쓰셔야지 그거 아세요?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튀어나온다라고 하시니까 T.V나 이런데 이렇게 흰색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흰색을 쓰시면 내가 그리는 대로 표현이 나요. 그래서 우리 왜 여기 개그맨들 분장할 때 코를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맥이 수염이 다녀요. 그래서 절대 약간 베이지 톤의 하이라이트를 쓰셔야지 초보자일수록 하이라이트를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자, 관자놀이까지 제가 칠해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신에 하이라이트는 짧게 끊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좀 옆에 자, 수염 그리지 말고 어떻게 눈 밑에 이렇게 삼각존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쉐이딩을 넣어주시면 자, 쉐이딩 하실 때 절대 사선으로 가시면 안 되시고요. 자, 항상 귀 뒤에서 시작. 자, 교수님 같은 경우는 턱선으로 사선을 내려보려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없네요. 일자로 쳐주시고 턱을 좀 깎아주시고 이마선도 한 번씩 페이스라인도 헤어라인도 조금 한 번씩 가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볼터치. 볼터치는 살짝 웃었을 때 볼터치도 마찬가지. 조금 기신 분들은 사선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자로 눈 밑에. 자, 눈동자 안쪽으로 너무 들어가지 말고 눈동자 바깥쪽에서 뒤쪽으로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끝까지 스쳐버처럼 이렇게 좀 발그레한 볼터치가 좀 유행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눈이 조금 두 배 커 보이는 메이크업이 되시는 거죠. 네, 제가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강의 KNF 모델 강의